안녕하세요. 갤롱쌤입니다. 세금 은행들이 돈을 어디에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올해 투자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이거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가장 먼저 아는 곳이 뉴스가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은행이에요. 기업이 대출을 받는 방향이 곧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신용 공여 현황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으로 자본이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원래 현금이 넘치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수조 원 단위의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면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LG그룹 같은 기존 주력 산업군은요. 차입금을 갖고 현금을 쌓는 방어적 태세입니다. 방사는요. 더 재밌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이 기업들은 해외 수출 선수금이 넘쳐흐르는 상태예요.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이 기업들한테 신용 공여를 제공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산 수출의 규모가 단일 기업의 재무 여력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이 이걸 인정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산업, 반도체와 방위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예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얼마냐? 9,75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350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26% 이상 성장입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2030년 1조 달러, 2040년 2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호황 속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속 시장 들어보셨습니까? Two Speed Market. 두 개의 속도가 공존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전체 반도체 생산 물량의 0.2%, 겨우 0.2%예요. 약 2천만 개의 생성형 AI 칩이 전체 산업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5천억 달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9.8%의 반도체는요. 범용 PC 칩, 스마트폰 칩, 전통적인 자동차 반도체 이쪽은요.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에서 뭘 말하느냐? AI 가속기와 고성 메모리에 집중된 기업들만 수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소외가 됩니다. 어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지 이 기준으로 먼저 걸르셔야 돼요. 자, 반도체 산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고요? 트랜지스터를 2년마다 2배로 집어넣는다. 즉 반도체를 더 작게, 더 빠르게 만든다. 이게 지금까지 반도체 경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졌냐? 시스템 레벨 성능입니다. 컴퓨터 연산 장치, 고대역폭 메모리, 상호 연결성, 전력 관리 장치. 자,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칩을 작게 만드는 경쟁에서 칩들을 잘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경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걸 첨단 패키징이라고 해요. 대만 TSMC 들어보셨죠? TSMC는 이미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첨단 패키징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웍스 들어보셨죠? 자, 이 기술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글로벌 AI 칩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병목이 여기에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기업들 궁금하시죠? 자, 다음으로는 방산입니다. K방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땠냐고요? 탱크 한 대 팔고 끝. 지금은 달라요. 장기 유지 보수 MRO, 후속 군수 지원, 현지 생산 라이센스, 기술 이전.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묶인 생태계 수출로 진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계약 체결하고요. 10년, 20년 동안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단발성 수주가 아닌
장기 매출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폭발하냐? 신냉전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확전, 대만 해협 긴장, 전 세계가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비 증액 들어보셨죠? 동남아 중동 군비 현대화, 폴란드, 루마니아, 동유럽 대형 수주. 한국 방사는요, 지금 유례없는 수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왜 방산 기업한테 신용 공여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이 구조적으로 융합되고 있다. 테크 디펜스라고 지금부터 부를게요. 두 개 키워드예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뭐냐? 드론에 내장되는 AI, 로봇에 내장되는 AI, 자율 전투 체계에 내장되는 AI입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엣지 AI 칩 수요가 폭발합니다. 에이전틱 AI는 뭘까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AI입니다. 지휘통제 시스템, C4I, 사이버전, 무인전투. 이 분야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교집합이 혹시 보이십니까? 드론 하나에 들어가는 AI 칩, 자율 전투 체계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방산이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고요. 반도체가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테크 디펜스 융합이에요. 올해 굉장히 강력한 투자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반도체, 방산, 테크 디펜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글로벌 1위입니다. 엔비디아 H100, B200. 거의 HBM3E는요,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서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예요. 3E 퀄 테스트 거의 통과했죠? 그리고 4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통합 역량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미 반도체예요. HBM 생산 핵심 장비가 바로 TC 본더인데 이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늘리면 직접 수혜 받습니다. 네 번째, 이오테크닉스예요. 레이저 장비 전문 회사인데요. 코엑스 칩렛 첨단 패키징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 만듭니다. 첨단 패키징이 주류가 되면 수혜가 당연히 커집니다. 다섯 번째, 가온칩스예요. 삼성 파운드리 핵심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ARM 기반 AI 칩 설계랑 칩렛 아키텍처 확산에 연결고리 역할합니다. 이제 방선입니다.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K9 자주포, 전무 다련장 로켓 글로벌 수출 대장주입니다. 폴란드 대형 수주의 장기 MRO 계약까지 확보됐고요. 여기에 스페이스X 펠컨 9 엔진 밸류 체인에도 참여합니다. 방산 플러스 우주 이중 모멘텀입니다. 두 번째, 현대로템이에요. K2전차 폴란드 루마니아 수출 대장주고요. 현지 생산 협력하고 있어서 생태계 수출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주잔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세 번째, LIG 넥스원이에요. 천궁2 중동 동남아 수출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유도무기 정밀 타격 체계 전문이고요. 사이버전의 C4I 시스템까지 성장 잠재력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항공우주 카이입니다. KF-21 전투기 본격 양산 들어가고요. 3분기부터 매출 반영 시작됩니다. 수출 잠재 수요만 700세대입니다. 그리고 UAE랑 MOU 체결도 했어요. 다섯 번째, 컨택이에요. 스페이스X 에어버스를 고객으로 보유한 위성 데이터 수신 지상국 서비스 회사예요. 외인 소진율 굉장히 낮아서요. 수급 유입 여력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 디펜스 융합 수혜주입니다. 한화 시스템이에요.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C4I 개발하고요. 드론 전자전, 에이전틱 AI 군사 적용, 방산 플러스 우주 플러스 AI까지 세 가지 융합하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HBM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들 수혜받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가온칩스.
두 번째, K방산 생태계 수출합니다. 단발성 수주 아니고요. 장기 현금 흐름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테크 디펜스 교집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화 시스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투자 판단 기준은 항상 수급이에요. 이 종목들 안에서 외국인 기관이 연속 매수하는 섹터 있다라고 하면요. 항상 포트폴리오 핵심에 두십시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하죠.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